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의 사주 멘토 신평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일간별 2021년 신축년 운세에 대해서 일간별 운세를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벌써 이제 갑부터 시작해서 갑을병정 무기경신 이제 개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지금 이제 영상을 보시는 우리 아로하 씨도 마지막까지 한번 힘내서 일간별 운세를 다 마스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오늘은 2021년 신축년 개수일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운세를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일간만 가지고 그 사람의 기륭을 모두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제 잊지 마셔야 할 것이 사주팔자의 8글자가 다 자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일간을 굳이 뽑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십신을 나누기 위해서 뭔가 그 주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일간만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신축년이 오게 되면 이 개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10간 중에 가장 마지막 글자가 되고요. 그 개수일간 같은 경우는 약간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사주를 공부하시면은 우리 아로하 씨가 이제 그런 책을 이제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고전을 필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고전을 공부 안 하고 이 사주팔자 명리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사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반드시 고전을 공부해야 되는데, 그 3대 고전이 있습니다. 3대 고전이.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보통 이제 3대 고전이라고 하는 게, 첫 번째가 이제 자평진전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적천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보통 이제 난강망이라고 해서 보통 이제 궁통보감이라고 하는데, 요거 이제 3대 한마디로 고전 많이 공부하는, 일반적으로 이제 명리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주로 많이 보는 3대 고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적천수라는 책이 약간 암호문처럼 써 있어가지고서 이제 해석하기도 좀 어렵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자들마다 풀이하는 방식들도 약간 다 다르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첨단론에 개수론에 뭐라고 돼 있냐면, 제가 잠깐 읊어보면 개수지약 달어천진 등용이운 공화사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등용이운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용을 얻으면 움직인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수일간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이제 가장 지극한 물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 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뭐냐면 이제 본인의 사주팔자에 만약 용이 없다면, 특히나 용이 없다면 이 진대운이라던가 아니면 진년, 한마디로 진이 오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게 이민개묘, 그다음에 이제 갑진년이 있습니다. 이렇게 갑진년이 오게 되면 용을 만나면은 이 개수가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즉 뭐냐면 이제 용이라는 글자를 만나게 되면 개수가 뭔가 활동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팔자에 본인이 만약 개수일간이라고 한다면 진대운이 언제 오는지, 그다음에 이 진년에 어떤 내가 변화가 일어날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유심히 보시면 아주 재밌는 분석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걸 좀 일단 알아두시고요. 자, 일단은 개수라고 하는 것은 오행으로 일단 수가 되고요. 이건 이제 수가 되고, 신은 금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은 금생수하니까 이건 이제 인수의 영역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죠.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일간한테는 한마디로 이 신축년이 일단 상당히 좋은 해가 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신이라는 글자는 이 병이라고 하는 이 병화죠. 병화를 이게 함래해서 한마디로 끌어올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병화라는 것은 화가 되니까 개수가 볼 때는 이건 이제 정제가 됩니다. 재성이 되는 것이죠. 즉 뭐냐면 이제 신은 인수가 되니까, 인수는 본인이 갖고 있는 자격, 학문적인 태도, 그 다음에 남과 비교되는 노하우, 그다음에 본인이 개인적으로 연구하고 익힌 거, 이런 것이 되는데, 신축년에는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제가 연이 된다고 일단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이라는 글자를 잘 쓰면, 즉 뭐냐면 본인이 갖고 있었던 한마디로 이제 학문적인 태도를 잘 활용하면 병화를 불러오게 되고, 그래서 그것이 곧 재물이 되니까 본인한테는 재물을 벌어들일 수 있는 좋은 매개물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죠. 그래서 개수일간이 또 신축년을 만나더라도 본인의 사주에 이미 신이라는 글자가 더 있다면 신이 두 개가 되니까 이 병화를 좀 더 강하게 끌어올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고,
그다음에 신이라는 레벨에 따라서 이 병화의 레벨도 달라진다고 제가 얘기했고, 그다음에 병화가 온다면 반드시 지지에 또 다른 화가 있어야만 이 병화가 한번 통분을 해서 실제화가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런 이제 기본 지식을 일단 잊지 마시고요. 자, 요거 일단 알아주시고, 자, 첫 번째로 뭐냐면은 개수는 이제 개축일간이 있죠. 자, 축에는 개신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개축은 이제 시군성으로 우리가 보통 이제 이걸 관대라고 하는데, 이 관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한마디로 띠를 두르고 갓을 썼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개축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관대 위에 일단 그 본인이 일단 속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다른 사람과는 비교되는 약간의 타이틀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좀 더 높습니다. 즉 뭐냐면 이제 뭐 선생님이라고 얘기를 듣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사람과 비교되는 뭔가 복장을 하고 있다던가 이런 어떤 그 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좀 더 많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노출되는 그 위치가 바로 이 축중의 기토가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관이 되니까. 이 관이라는 것에 이건 그 소속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소속, 어떤 곳에 소속이 됨으로써 뭔가 띠를 걸치고 뭔가 제복을 입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옷, 그러니까 유니폼입니다. 유니폼. 이렇게. 그런데 한마디로 관에 소속되어 있는 게 이 개축일간인데, 기본적으로 그 관을 뜯어봤더니 이거 이제 이거 본기로 하는 것이니까 이게 곧 뭐냐면 이 사람의 대표성을 띠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시공간을 뜯어봤더니 신이라고 하는 한마디로 인수의 영역이 있는 것이죠. 인수의 기운. 인수는 뭐냐면 이제 금생수하지만 마이너스니까 편인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냐면 이제 조직에 가담해서 일을 하는데 그 조직에 가담할 때 본인의 어떤 배우고 익힌 것, 본인이 갖고 있는 자격을 기본으로 해서 조직에 가담하는 사람, 이렇게 일단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주만 보더라도 그 사람의 대표적인 특성을 바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주가 모두 그 사람을 다 관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일주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기륭을 모두 나타낼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의 특징은 잡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일주만 보더라도 이렇게 개축일간이라고 하면은 관에 소속되어 있는데 뭔가 배우고 익힌 것을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본인과 유사한 사람들이 그 시공간 내에 또 있는 것을 의미하니까 이건 단독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공동적으로 공동체를 만들어서 일하는 구조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그래서 뭔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개축일주는 한마디로 뭔가 다른 사람과 비교되는 타이틀을 지닐 가능성이 높은데 그것이 꼭 관대에 해당한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 이제 신축이 오면 그야말로 이제 본인의 원래 갖고 있던 축중의 신금을 이렇게 드러낸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신이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면 지금 혹여라도 또 이렇게 축의 지게 겹치니까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데, 복음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 좋은 게 아니냐, 복음이라는 뜻이 이제 엎드려서 신음한다 이런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떤 글자의 형상이 무조건 나쁘고 무조건 좋고 이런 개념은 제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본인의 환경이 겹친다는 것은 본인이 속한 이 환경이 굉장히 강화된다고 일단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로하 씨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니니까. 결국 뭐냐면 이제 축이 겹치면 축이라고 하는 관도 강화되고, 신이라고 하는 인수도 강화되고, 그다음에 개라고 하는 그 안에 있는 우리 공동체, 본인과 비슷한 사람, 본인의 세력도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무조건 강화된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흉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다만 만약 이 사람이 이 신이라고 하는 인수를 열심히 본인이 익혀왔다면, 여기에 이제 그야말로 이제 우리 아로하 씨도 알겠지만 if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뭐뭐 했다면, 이런 말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면 같은 개축일주라도 사주팔자에 좋은 사람도 있고 올해가 이제 내년에 좋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고 나쁘게 느껴지는 것도 있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본인의 의가 개입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본인이 어떠한 노력을 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계속 달라지는 것이죠. 한 예를 들면 제가 진학 상담을 많이 하는데, 아무리 운이, 그 사람이 어떤 아이가 19살짜리 고3짜리 아이가 아무리 운이 좋다고 해서 사실은 공부를 안 하는데 서울대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이 좋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본인이 노력한 대가를 온전히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 이 사람이 만약에 본인의 일주 자체에 잠재적으로 갖고 있던 이 신이라고 하는 인수를 열심히 닦아왔다면 그것을 비로소 신축년에 드러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축이라는 기운이 겹치게 되면 이게 강화되니까 이때 비로소 본인이 연마했던 것을 드러내면서 조직이 강화되니까 이때 바로 한마디로 관인의 어떤 기운, 한마디로 본인의 소속과 명예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인수라고 하는 것은 도장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결재권이 강화된다는 것은 그 조직 내에서 본인의 입지가 굉장히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렇게 관인이 굉장히 강화된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 화가 약화된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화라고 하는 것은 관이 그러니까 이건 재성이 되는 것이니까요. 재성이 되니까 화는 토가 에너지를 이렇게 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토가 강화되면 특히나 한마디로 이 본인의 이 사람이 만약 남자라고 한다면 이 개축일주가 남자라고 한다면 화라는 것은 아내 부위 되는 것이니까 본인의 관이 강화되고 본인의 명성을 위해서 아내한테는 소홀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축이라는 것은 꼭 가정궁이 되는 것이니까 가정궁이 두 개 겹치면서 뭔가 이게 강화되는 것이니까 이 화라는 재성이 약화되고 그래서 이제 가정에 불화가 생길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뭐냐면 이 신금이 불러오는 화는 또 다른 재물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원래 본인이 갖고 있던 이 가정의 형태는 다른 개념이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뭐냐? 이렇게 신금이 와서, 신축년이 와서 한마디로 본인의 배우고 있는 것을 토대로 재물을 불러올 수는 있으나 이렇게 축이 겹치게 되면 한마디로 관인이 강화되니까 기본적으로 관인이 강화되면 본인이 원래 갖고 있던 이 가정궁의 재성은 약화될 수가 있으니 가정에 있어서의 관계, 특히 부부 관계는 좀 유의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은 즉 뭐냐면 본인이 이렇게 드러남으로써 또 다른 여자를 이렇게 끌어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때 새로운 여자가 만약 오게 되면 기존에 있던 여자는 약해지게 되는 것이니까 가정궁의 어떤 그 불화나 이런 것들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게 된다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의하면 잘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서 뭐 개축일주 분이 뭐 내년에 또 무슨 가정 파탄 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조금 주의하고 잘 대비하면 얼마든지 좋은 쪽으로 다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 감안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축인 묘니까 이제 계묘일주가 있죠. 계묘일주. 계묘에는 가불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이제 식신상관이라고 하는 인자를 굉장히 강하게 쓴다고 일단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즉 뭐냐면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계묘일주라고 한다면 식신상관이 밑에 이렇게 지지에 깔고 있으니까 비록 본인이 어딘가에 수가 만약 약하다면 이때 이제 그러니까 신강신약에 대한 차이가 있게 되는데 만약 이 사람이 어딘가에 본인이 통근할 수 있는 수의 기운이 지지에 강하다면 본인도 묵직하면서 말을 할 때 좀 조심성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고요. 만약에 그냥 신약하고 계묘일주라면 본인이 약한 상태에서 이렇게 식신상관이 많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그 언사가 가벼울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묘 중에 있는 가불목이 청간의 투출, 특히나 이제 상관이 투출해 있다고 한다면 좀 더 그 언행이 가벼울 수 있으니까 본인의 말을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면을 일단 좀 주의하시면 되고요. 결국에는 이 계묘일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신상관, 즉 식상이 굉장히 발달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것은 곧 뭐냐면 본인이 돈을 벌기 위해 할 수 있는 활동은 이미 강화되어 있다고 일단 보시면 되는 것이죠. 왜냐면 목생 화가 되니까요. 더군다나 이제 식신상관이 발달해 있으면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을 좋아하고 특히나 가불목이 천간에 들어가 있다면 그것을 행위로서 진행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천간은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천간과 지지의 구분에서 천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회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의 직접적으로 남들이 볼 때 내가 나로 하여금 보여지는 행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지는 내가 사회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환경적 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좀 구분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계묘일주가 갑과 을 중에 무언가가 투출해 있다면 이 사람은 좀 더 다른 사람들보다는 소통인자, 누군가와 소통하는 소통을 통해서 지금 뭐냐면 이건 사람을 상대하는 인자가 됩니다. 사람을 상대하는 어떤 그런 행위로서 돈을 벌거나 아니면 혹은 그 사회활동을 할 가능성이 일단 높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만약에 본인이 사람을 상대하고 소통하는 인자가 있었으나
본인이 만약에 배우고 익힌 것이 적었다면 이 사람은 소통하고 사람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의 그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지식적인 측면이 낮은데 그걸 이제 떠들려고 하다 보니까 한마디로 이제 그 논리가 정연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이제 설득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마침 이렇게 신축년이 오게 되면 이렇게 개묘일주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배우고 익힌 것을 토대로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배우고 익힌 것이 적었다면 이 신축년에 한마디로 이 신금을 잘 활용해서 본인의 어떤 지식적인 측면을 올리는데 활용하면 굉장히 좋은 년이 됩니다. 더군다나 이 신축은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양지가 되는 것이니까 시면성으로 양지가 되죠. 양지가 되니까 배우고 익히기에는 굉장히 좋은 어떤 인수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양지라고 하는 것은 부양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누군가를 기르고 한마디로 뭔가를 잘하게 하는 그런 일단 역할을 하는 것이 양지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양지는 뱃속에서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는 형상을 본뜬 것이니까 이렇게 신축은 시면성이 양지가 되니까 이 개묘일주가 특히나 본인의 표현 표출, 소통하고 사람을 상대하기 위해서 뭔가 배우고 익히기에 굉장히 좋은 해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이렇게 됐을 때 이 신금으로 하여금 병화라고 하는 인자가 끌려오게 되니까 이때 배우고 익힌 것을 토대로 사람과 소통을 통해서 재물을 벌어들일 수 있는 이런 일단 좋은 해가 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다른 곳에 또 유라는 글자가 있다거나 어딘가에 유라는 글자가 있다거나 이렇게 돼서 만약에 이렇게 유축이 합을 해서 금기가 굉장히 강해지고 그다음에 여기 이미 묘라는 기운이 있지만 묘 중에 갑을목이 특히나 을목이 드러나게 되면 한마디로 이 강한 금이 이 을목을 극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때는 그야말로 병화라고 하는 인자나 정화라고 하는 인자가 이렇게 첨단에 드러나 있는 것이 아예 좋습니다. 그래야만 이 신금이라고 하는 이 강한 금기가 한마디로 밥그릇을 엎어버리는 식상을 약화시키는 그 도식 현상이 좀 줄어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인수가 태왕하면 그때 이제 재성으로서 한마디로 인수를 조금 한마디로 조금 이제 제어해줄 필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게 된다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뭐냐면은 만약에 개묘일주가 본인이 생각했을 때 스스로가 좀 더 배우고 익히는 어떤 그 자신의 지식적인 측면이 적어서 본인이 사람과 소통하는 데 있어서 좀 부족함을 느꼈다면 신축년에 그런 것들을 하면 상당히 좀 좋은 해가 될 수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어쨌거나 지금 이제 축년 다음에 이제 임년이 되는 것이니까 인묘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결국에 뭐냐면 이제 그런 것을 배우고 익혔을 때 본인과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인이라고 하는 본인의 어떤 소통 인자를 좀 더 강하게 쓴 위치로 가고 그다음에 인묘진사 이렇게 가게 되면 어쨌거나 이제 목화방위로 가기 때문에 목화 운으로 일단 가기 때문에 이 개수일간이 본인이 배우고 익힌 어떤 지식적인 측면을 잘 관리한다면 목화방위라고 하는 것은 본인을 좀 더 펼치고 돈을 벌기에 일단 유리한 방위로 일단 간다고 일단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제 인묘 진년이 오게 되면 그때 이제 갑진년이 되게 되는데 갑진년이 오게 되면은 비로소 갑이라고 하는 인자를 드러내게 되고 그다음에 제가 진이 오면 한마디로 이제 개수일간 같은 경우에는 한번 용을 만나면 뭔가 변화하고 움직이게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기회가 일단 앞으로 미래에 오고 있으니 본인의 지식적인 측면을 잘 한마디로 갖춰라라고 하는 연도가 바로 이 신축년이 된다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경자 신축년이 이 개수일간한테는 뭔가 배우고 익혀서 인묘진사한 연으로 갈 때 뭔가 펼치기 위한 어떤 그 준비 과정이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그런 쪽에 집중하시면 앞으로 올 운을 굉장히 잘 활용할 수 있다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개사일주가 있습니다. 개사일주. 자, 사에는 무경병이 있습니다. 무경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개사일주 같은 경우는 병화라고 하는 이 재성을 본기로 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재물을 벌어들이기 위해 그 활동하려고 하는 성향이 일단 많은 사람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재물을 벌어들이려고 하는데 아까 개묘일주 같은 경우도 있었고 그다음 개축일주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일단 조직을 기본으로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재물을 벌어들이려고 하는 그 독립된 어떤 형태를 띌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 안에 이 경이라고 하는 이 경금이라고 하는 인수 뭐냐면 배우고 깊은 것을 토대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이 무토라고 하는 요건 이제 관이 되는 것이니까 더군다나 이렇게 사주의 무토와 개수가 이렇게 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 뭐냐면 이제 돈을 벌려고 하는 행위를 하는데 배우고 익힌 것을 토대로 조직과 연계한다.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사일주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이제 사라고 하는 것은 겉에서 볼 때는 좀 화지만 언제든지 사유축에 그리고 쓰게 되면 겉에서 볼 때는 화가 되는 것이죠. 본기가 화니까 이게 곧 현재의 모습입니다. 자, 현재의 모습인데 언제든지 사유축 금운동을 통해서 미래의 경금이라고 하는 인자를 쓰려고 하게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뭐냐면 이제 겉에서 볼 때는 화지만 언제든지 금운동을 통해서 본인의 인수로서 본인의 어떤 그 개인적인 어떤 그 한마디로 인증, 뭔가 임명장 이런 쪽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일단 그 재물 활동이 된다고 일단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비록 재물 활동을 하지만 그 내면에는 굉장히 관인의 어떤 한마디로 돈의 이면에는 명예를 중시하는 사람 이렇게도 일단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이렇게 신축년을 만나게 되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사와 축이 이렇게 합을 하게 되는 것이니까 축이라고 하는 것은 관이 되고요.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인수가 되고 그럼 인수는 어쨌거나 이제 축에도 일단 뿌리를 내리고 있고 그다음에 사를 보게 되면 사중의 경금에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뭐냐 이 축이라고 하는 것은 관이 되고 이 사라고 하는 것은 본기가 일단 재성이 되니까 사축이 이렇게 합을 하게 되면은 한마디로 재성과 관이 이렇게 서로 간에 같은 목적성, 같은 목적을 띠고 한마디로 활동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신이라고 하는 본인의 어떤 인허가를 드러내게 되는 것이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인허가와 관련된 조직과 연계되는 일을 본인이 하려고 했다면 이때 신축년에 이 계사일주 같은 경우에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일단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뭐냐면 이제 원래 경제활동을 하려고 하는 사중의 병화를 제물로 쓰고 있었는데 축이용으로서 뭔가 조직과 연계하게 되고요. 제가 합의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합의를 잘 만들어낸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뭔가 협조하고 연계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삼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성을 띠고 서로 간에 연합하는 어떤 그런 합의라고 일단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더구나 이렇게 신금이 드러나게 되면 한마디로 인수가 한마디로 제목이 되고요. 이 축이라고 하는 관성이 그 내용이 된다고 보십니까? 그 내용 안에는 개신기가 있으니까 지장간을 그 내용의 어떤 챕터로 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뭐냐면 이 사람이 만약에 계사일주가 재물을 벌어들이려고 했고 그 다음에 그 안에는 인허가라고 하는 그 개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무토라고 하는 조직과 연계된 것을 본인이 꿈꾸고 있었고 준비를 했다면 신축년에 이렇게 합의되면서 이걸 연결해서 일단 잘 사용할 수 있다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개미일주가 있습니다. 개미일주. 자, 미에는 정을기가 있습니다. 미에는 정을기. 자, 이건 마찬가지로 한마디로 이제 기토를 본기로 하기 때문에 이건 이제 조직에 관련된 사항이죠. 조직에 관련된 사항이고 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생목하니까 이제 식신의 영역이 됩니다. 그다음에 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편재의 영역이 되는 것이죠. 지금 뭐냐면 이 사람은 조직을 활용함에 있어서 주로 이제 관인, 지금 뭐냐면 이제 본인의 일단 명예적인 차원보다는 본인의 활동력과 재물을 벌어들이기 위해 조직을 활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미 안에 이런 어떤 그 지장간으로서 일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좀 알아주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신축년이 오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인허가와 관련된 조직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본인의 기존에 노력했던 그런 것들을 드러내는 어떤 어떤 학문적인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도 일단 볼 수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만약 그것이 부족했다면 신축년에 좀 더 배우고 익히라는 그런 어떤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도 일단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 이렇게 신축년이 와서 축과 미가 이렇게 충을 하게 됩니다. 이게 충을 하게 되면 이 축이라고 하는 관과 자신이 원래 갖고 있던 관이 서로 간에 충을 하게 돼서 이게 곧 변화 변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근데 축에는 아까 말씀드린 개신기가 있는 것이니까, 자, 요 축은, 요 관은 한마디로 본인과 유사한 사람들, 공동체, 그 다음에 신이라고 하는 인수를 주로 하니까, 요건 주로 이제 관인의 형태를 띠는 그런 어떤 그 형태의 관직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미라는 것은 기토를 기본적으로 이제 본기로 하고, 그 안에는 본인의 활동과 재물을 벌어들이기 위한 것을 기준으로 하니까, 사실 소속감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조직으로서의 소속감이 좀 강한 조직은 요조직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안에는 공동체와 그 다음에 본인의 한마디로 그 신이라고 하는 본인의 관직으로서 차지할 수 있는 어떤 명예적인 측면이 좀 더 강화되어 있는 어떤 관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조직이긴 하지만 본인의 활동과 돈을 벌기 위해 써먹는 관이니까 어떤 소속감으로 보면 이쪽이 더 강하다고 일단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미는 겉에서 볼 때는 토지만 이것은 해묘 및 목운동을 통해서 언제든지 목으로 변화하려고 하는 기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곧 뭐냐면 이제 을이라고 하는 본인의 활동 영역을 위한 관이 된다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이건 사유축이니까 본인의 한마디로 인수를 위한 관이 되는 것이니까 이쪽이 좀 더 우리가 흔한 말대로 한마디로 이제 좀 더 이제 조직으로서의 그 강도가 좀 더 강하다고 일단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일단 서로 간에 다른 조직이 와서 충을 하는 것은 한마디로 뭔가 원래 본인이 갖고 있던 조직, 그 다음에 이 운에서 온 조직이 서로 간에 이렇게 충을 해서 서로 충이라고 하는 것은 대화작용을 의미합니다. 대화작용을 통해서 뭔가 변화 변동을 일으킨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이때 만약 이 사람이 그야말로 이제 신축년을 만나게 되면 원래 본인이 속해 있던 조직으로부터 인사이동이 일어날 수도 있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요게 이제 본인이 가정몽이 되는 것이니까 이렇게 인수가 드러나고 충을 하게 되면 한마디로 뭔가 계약 사항이 발생하면서 본인의 가정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데 보통 이제 이럴 때의 변화는 한마디로 조직, 그러니까 충미가 충한다는 것은 그 계일간이 볼 때는 조직을 의미하기 때문에 어떤 그 내용이 조직의 변화에 의해서 충이 일어나서 뭔가 가택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조직의 변화 변동에 따른 가택의 이동 이런 식으로 일단 볼 수 있게 된다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개축생 같은 경우에 신축년에 충이 일어나서 만약에 그야말로 이제 가택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면 충이라는 글자를 그냥 편안하게 일단 변화 변동으로 일단 받아들이시면 되기 때문에 그냥 나쁘지 않다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만약에 계일간이 천간에 이 갑을목이라고 하는 목이 드러나 있지 않았다면 이렇게 축이 와서 미를 충하게 되면 이 미중의 을목이 이렇게 한마디로 보출하게 돼서 비로소 꺼냈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이제 그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적천수의 지지론에 뭐라고 돼 있냐면 그 이제 생방파동 고의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뭐냐면 이제 잠깐 써보면 뭐냐면 이제 한글로 쓰면 제가 일단 생방파동 고의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얘기 뭐냐면 말은 어려운데 이 명리학의 특징이 뭐냐면 말은 어려운데 알고 나면 별거 아는 게 명리학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제 생방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인신사회를 의미하는데 생방은 한마디로 동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고의계 이거 뭐냐면 이제 창고 이렇게 축이나 미 같은 거 이런 걸 바로 창고라고 합니다. 고지라고 하죠 보통. 그래서 이 고지는 의다, 마땅히 열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냐면 이제 한마디로 이렇게 진술충미 같은 이런 고지는 형충이 와서 때려야만 한마디로 쓸모가 있다 뭐 이런 얘기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지금 뭐냐면 다만 이제 주의할 것은 뭐냐면 이렇게 미는 목고가 됩니다. 지금 목운동을 하는 것이니까요. 목의 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천간에 목이 드러나 있지 않아야만 한마디로 미가 볼 때는 위에 드러나 있지 않으니까 내가 토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이렇게 목이 드러나 있으면 토라고 하는 것은 이제 또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중간자 역할을 하는 것이 토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한마디로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대표적인 게 토기 때문에 뭔가 기운이 많으면 한마디로 줄이려고 하고요. 기운이 없으면 그것을 꺼내려고 합니다. 지금 뭐냐면 천간에 이미 드러나 있다는 것은 이 토가 볼 때는 기운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마디로 너무 많으면 이렇게 때리면은 그걸 집어넣으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천간에 드러나 있지 않으면 별로 없네 라고 생각해서 때리면은 꺼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래서 이렇게 한마디로 천간에 목이 드러나 있지 않으면 축이 미를 충할 때 비로소 미중의 을목을 드러내서 이 개수가 한마디로 활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고요. 만약에 이 개미일주가 여성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축이 미를 충할 때 을을 끄집어내니까 이때 이제 자식이 생길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측면을 좀 일단 아시면 되고요. 근데 다만 이렇게 신축년에 이 신이 조금 한마디로 이 을목한테는 약간의 취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뭐냐면 신을 써서 을을 끄집어내기 때문에 이때 제왕절개 같은 걸 해서 아이를 낳을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면 신은 침이 되는 것이니까요.
근데 만약에 신이 없다고 한다면 축이 미를 충할 때 을을 드러내니까 이 개미일주가 만약 여성이라고 한다면 이때 한마디로 이제 아이를 생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만약 아이를 원한다면 좋은 어떤 기운이 될 수가 있다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다음 개유일주가 있습니다. 개유일주. 자, 위에는 일단 경신이 있습니다. 경신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건 이제 인수의 영역이니까 굉장히 인수의 그 강한 기운을 본인의 어떤 잠재력으로 일단 갖고 있다고 일단 보시면 되고요. 이거야말로 본인이 배우고 익힌 것이 그동안 굉장히 강했다면 이때 비로소 유중의 신금, 이게 본기가 되는 것을 이게 끄집어내고 그다음에 축이 이렇게 이렇게 합을 하게 되는 것이니까 조직이 와서 나랑 합하는 것은 내가 배우고 익힌 것을 드디어 끄집어내고 조직에 가담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뭐냐면 이제 개유일주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배우고 익힌 것을 그동안 꾸준히 잘 해왔다면 신축년에 그것을 드러내고 조직으로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니까 이게 만약에 이제 사회를 이제 그 한마디로 사회 진출을 하려고 하는 그 취업 준비생이었다고 한다면 신축년에 본인의 조직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개유일주가 또 다른 어떤 작업에서 열심히 뭔가 익혔다면 이때 한마디로 신축년에 조직으로부터 인정받고 본인의 학문적인 태도가 좀 더 이렇게 위상을 넓힐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개유일주가 공부를 하는 학자거나 아니면 뭔가 연구했던 바가 있다거나 아니면 뭐 저처럼 이렇게 명리학을 공부하시는 분이셨다면 이렇게 신축년에 비로소 본인이 갖고 있던 것을 드러내고 다른 조직과 협력해서 특히나 이렇게 혹여라도 사주에 만약에 사주에 이제 갑을목이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목이라고 하는 식상이균이 있었다면 비로소 이때 본인이 강의를 한다거나 이렇게 자신이 갖고 있던 지식을 이렇게 펼칠 수 있는데 한마디로 조직으로부터 도움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개유일주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이 내면적으로 갖고 있던 인수의 기운을 늘상 잘 관리할 필요가 있게 되는 것이죠. 언제든지 이렇게 신으로 드러나게 되면 그걸 펼칠 수가 있는데 만약 준비가 안 됐다면 얘 에너지도 굉장히 약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늘상 말씀드렸지만 얘가 개유일주에 본인이 굉장히 배우고 익혔던 게 굉장히 단단하다면 이때 드러내는 신이 굉장히 단단하겠죠. 제가 아까도 뭐라 그랬냐면 신이라는 에너지가 커야만 이 병화라고 하는 이 재성의 에너지가 굉장히 강도가 높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게 약하면 당연히 이게 약할 것이고 이게 약하면 당연히 재물이 약하죠.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 똑같은 개유일주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갖고 있는 지식의 수준에 따라서 돈을 불러오는 그 강도가 다르다는 것을 당연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주의하시고 똑같은 개유일주라고 하더라도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조금 더 그런 측면이 약했다면 지금 제 강의를 듣고 좀 더 열심히 노력해서 학문적인 태도를 잘 한번 체계를 한번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개일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일주 같은 경우는 해 중에는 이제 무갑임이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임수라고 하는 비견을 본기로 쓰니까 이 비견은 뭐냐면은 굉장히 뿌리가 강하고 개는 해의 제왕지가 됩니다. 십연성으로는 제왕지가 되죠. 제왕지가 되는 것이니까 굉장히 현실과의 연결이 굉장히 강하다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비견을 주로 쓰는 사람들이 그때도 늘상 말씀드렸지만 어떤 독립하려고 하는 인자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기회만 되면 본인이 부모로부터의 독립이건 아니면 사업으로부터 어떤 조직으로부터의 독립이건 독립을 하려고 하는 어떤 그 성향이 일단 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군다나 이 갑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활동력을 의미하니까 이것은 곧 뭐냐면 독립자립을 기본으로 해서 본인이 돈을 버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다만 이제 이 해중에는 무토가 있으니까 이 무토도 역시 이 개와 이렇게 합을 하고 있는 인자가 되기 때문에 이때도 여전히 조직에 어떤 협조를 구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신축년이 오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개의 일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조금 이제 유의해야 될 부분이 있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워낙 본인이 강하고 해라고 하는 것은 곧 수방을 의미하게 됩니다. 근데 축이라고 하는 것도 수방을 의미하죠. 방위로 보면. 근데 이렇게 해와 축이 만나면 중간에 자라는 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공협해서 이게 해와 축이 만나도 이게 한마디로 수의 기능이 굉장히 강화되고 더군다나 이 신이라고 하는 글자는 또 금생수에서 수를 굉장히 강화하려고 하니까
이 계일주가 신축년을 맞는다는 것은 다른 곳에 만약 목화가 약하다고 한다면 이때는 조금 조후, 그야말로 이제 대음양이라고 하는데 제가 조라고 해서 쉽게 얘기하면 차가운 기운과 따뜻한 기운의 균형이 살짝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때 이 신금을 굉장히 잘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병화를 불러오고 이 병화는 곧 한마디로 화하지 않습니까? 이건 곧 아주 강한 양이 됩니다. 양이 되는 것이니까 본인의 사주가 지금 개일주가 신축년을 본다는 것은 약간 춥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춥도 겨울 방이 있지 않습니까? 해자축은 이제 겨울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더군다나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차가운 기운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렇게 개일주가 신축년을 보게 되면 약간 한마디로 균형이 살짝 조우가 일단 무너진다고 일단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한마디로 한기에 의한 병증이 생길 수가 있게 됩니다. 특히나 이런 구조가 만약 되고 본인 사주에 수가 많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게 여자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자궁이 일단 좀 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가 한마디로 태왕에서 한마디로 이 약간의 자궁이라던가 아니면 신장, 그다음에 방광, 뭐 이런 이제 요도라던가 이런 부분이 조금 일단 약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건강적인 측면에서는 조우를 맞춰주기 위해서 좀 더 따뜻하게 하는 것이 좋고요. 이런 분들은 반드시 일단 집을 얻거나 뭔가 이제 활동을 할 때 남양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단 조우를 맞춰주면 기본적으로 일단 대음양, 그러니까 따뜻한 것과 차가운 것을 잘 맞춰주면 일반적으로 일단 건강이 굉장히 일단 좋아진다고 일단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렇게 신축년에는 가능하면은 북쪽으로의 이동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면 북쪽은 더군다나 한기가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좋지 않고요. 다만 본인이 만약에 다른 사주에 그 인수가 이미 약해서 잘 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게 신축년에 좀 더 배우 익힌 것을 철저하게 하면 병화를 불러올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니까 만약에 또한 지지에 목이나 화가 있다면 저 병화가 힘을 받을 수가 있게 돼서 일단 조우가 조금 안정적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일단 개일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본인의 어떤 독립자립의 인자를 강하게 쓰는 측면이 있었는데 이 신축년이 오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어떤 조직, 즉 뭐냐면 자기의 뭔가 자격을 보여줄 수 있는 조직, 이런 조직과 어떤 연계를 한다 그러면 일단 나쁘지 않게 됩니다. 왜냐면 축중에는 기토가 있는데 본기가, 이 해중에는 간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갑과 기가 이렇게 암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암합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기운의 협력 관계라고 일단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갑이라고 하는 것은 개수일간이 보게 되면 한마디로 이제 식신상관이 되니까 본인의 재주를 뽐내려고 하는 글자, 돈을 벌기 위해 활동하려고 하는 글자가 이렇게 축중의 기토인 관과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니까 이때 암암리에 이 개수일간이 조직과의 협력 관계를 잘 꾀한다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신금을 통해서 병화를 불러와서 제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일단 건강 쪽은 잘 주의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가능하시면은 따뜻하게 태양 에너지를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동한다거나 그런 쪽에서 활동하시면 일단 좋을 것 같고요. 좀 더 건강적인 측면에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2021년 신축년의 개수일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이 구독해 주시면 희망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의 사주 멘토 신평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